이제 북한의 권력 승계 구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요. 대략 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죠. 최근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1부부장이 이제 됐고요. 예. 지난 이제 그 연말부터 이런 어떤 김여정 이제 그 부부장에 대한 어떤 권력이 어떤 핵심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지난 3월에 김여정 이제 그 부부장 이름으로 이제 대남남아가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김여정 어떤 그 부부장이 북한 정치의 어떤 그 전면에 나선 게 사실 좀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난 이제 4월 이제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이제 최고 권력 기관인 노동당의 정치 후보위원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당의 이제 어떤 이제 핵심 권력이다라는 예. 부분이 이제 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이제 위원장의 사실은 이제 그 여동생으로서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다 그러니까 사실 퍼스트 레이디 역할은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모습이 그랬었죠.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후계 구도의 특징상 이제 백두열통의 어떤 그 후계 구도라고 본다면 사실 김여정 이제 차기 포스트 김정은 체제의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의 김여정 부부장의 어떤 역할 자체가 가장 클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권력 승계 시나리오 첫 번째로 좀 꼽아봤고요.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준비를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것과 달리 그런 것과 좀 비교한다면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해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국가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이제 틀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최고 이제 의사결정 기구인 당 노동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어떤 그 법적으로는 가장 이제 그 의사결정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가 되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김정일 위원장부터 이제 그게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부터 이제 군의 어떤 실질적인 예. 핵심 어떤 그 권력으로서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제 군과 당과 이제 국가의 이제 3체계 중에서 예. 실제적인 어떤 핵심 권력으로서는 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여정 이제 그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어떤 그 권력에서는 이제 전면에 부각한 건 맞는데 예. 군 쪽의 어떤 그 영향력 자체는 이제 아직은 낮지 않나라는 평가가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부의 어떤 그 과도 정치 체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군부에 의한 어떤 지배 체제가 좀 과도기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과도기적으로. 예. 그게 사실 이제 지난 이제 그 김일성 주석도 사실 이제 군부 과도 정치 체제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그 올라갔던 그 사례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군부에 의한 어떤 과도 정치 체제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정치 체제가 이제 진행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또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좀 바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의 외교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에서 북한의 뭐 의료진을 급파했다 이런 보도가 또 네네. 나왔었잖아요. 네네. 좀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큰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북한이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정치 상황이나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북한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국 우호조약이라는 그 조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사실 중국 개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결국은 김여정 부부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군부의 어떤 예. 그 과도 정치 체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군부의 과도 정치 체제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정치 권력의 정통성 인정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중국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북한에 대한 이제 중국의 개입과 또 이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런 위독설이 사실일 경우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것도 또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비핵화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비핵화 추진이 완화될 수 있다,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북한 체제라든지 시장의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 쪽인가요? 예, 우선은 통일 관련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주고 있는 통일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네. 시나리오를 보통 한 3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는 사실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이 지금 핵을 오히려 증강을 하면서 이제 폐쇄 고립 쪽으로 가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북한과 이제 미국 관계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급냉한 상황에서 네네. 지금 사실 채널 자체가 지금 이제 지금 마비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떤 악화된 상황이 현재처럼 이제 계속되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가장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핵 동결 이후에 예. 개방 쪽으로 가는 북한 경제가 그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이제 보통 보고 있는 게 비핵화로 아예 가고요. 그 다음에 개혁과 개방으로 나서는 보통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아직은 지금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북한은 결국 핵동결과 개방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분들, 우리 주식시장에 또 많이 관심 갖는 분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전망 분위기, 또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응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것들이 사실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는 어떤 주제가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부분에서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근데 조금 이제 다른 어떤 분위기들은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각국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좀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국 이제 경제에서도 보면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경제 활동을 또 재개하려고 하는 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 전반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이고요. 네. 대신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뭐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다라는 뭐 이제 주요국의 전망과 또 이제 국제기구의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악의 상황은 정점을 지나서 이제 내려갔다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최근에 또 이제 세계 경제에서는 또 신흥국 또 금융 불안 가능성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친 낙관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예. 그런 포트폴리오 구축이 사실은 지금이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투자를 또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외교, 뭐 정치적인 이슈에도 많이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어떤 그에 따른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의 전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